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매년 500건에 가까운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횡단 중에도 그리고 운전자의 주행 중에도 다양한 상황과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81%가 보행 중 발생하였으며 하교 후 집이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4시에서 6시, 집 반경 1km, 학교 반경 1km 안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어줄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올바른 보행 습관 및 안전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차가 나를 잘 볼 수 있는 곳, 내가 차를 잘 볼 수 있는 곳, 즉 보도 경계석 안쪽, 횡단보도 화살표 앞, 차가 오는 곳에서 먼 쪽에 섭니다. 차와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멀리서 오는 차 안의 운전자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있든 없든 일단 안전한 곳에 서서 신호를 살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멈춰서서 차와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건너야 합니다. 보호구역 내 이동하는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30km로 속도를 준수해야 하며 급출발, 급가속을 금지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는 금지해야 합니다. 보행자는 차가 주차되어 있지 않은 큰 거리에서 걷고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면서 건너는 것이 좋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투명한 우산을 써서 시야를 확보하고 어두운 날이나 캄캄한 야간에는 밝은색 옷을 입어 눈에 띄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안전하게 서서 주변을 살피고 내가 잘 보이게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세요. 두 번째,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금지하고 운전자는 30km의 속도를 준수하며 급출발 및 급가속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보행자 역시 큰 거리에서 운전자에게 자신을 확인시키며 걷는 규칙을 지켜주세요. 기억하세요. 안전한 등하굣길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작은 실천에서 만들어집니다. 평소 자전거 타는 것을 즐기는 김모군. 그런데 운전 부주의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보호장비 미착용으로 머리 부상과 골절까지 큰 부상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자전거 사고는 지난해 15,000여 건으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무려 261명이었습니다. 특히 보호장구 미착용 사고가 빈번했는데요. 자전거 안전모 착용률은 9세 이하가 4.8%, 10세에서 19세는 5.9%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도 음주 사고와 야간 운전 사고도 있었는데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자전거 사고. 그렇다면 자전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요? 자전거를 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모와 보호장구입니다. 안전모만 써도 사고 시 사망 확률을 90%나 감소할 수 있으므로 자전거를 타기 전에는 꼭 안전모와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안전모는 버클을 잠갔을 때 3cm 간격을 둡니다. 그리고 과속 오토바이만큼 위험한 것이 바로 과속 자전거. 안전 속도를 유지하는 게 사고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전거를 타면서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절대 금물. 자전거를 탈 때 이어폰이나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면 주의력이 분산돼서 사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야간 운전을 하는 경우엔 자전거에 라이트를 켜는 것이 중요한데요.
야간 자전거 사고 치사율이 무려 낮 시간의 3배인데다가 야간에는 모든 사물이 조금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라이트를 켜서 자전거의 존재와 위치를 보행자, 자동차, 자전거 등에 알리고 시야 확보를 하여 야간 사고를 예방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법 행위이므로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간의 간격이 좁아 벌어질 수 있는 충돌을 주의하며 횡단보도를 건널 땐 자전거 횡단도가 있을 경우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하여 건너고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하차하여 자전거를 두 손으로 끌고 건넙니다. 이때 횡단보도 신호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다음 신호에 건넙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는 보행자를 배려하고 일반 보행도로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의합니다. 우리 모두 안전수칙을 지켜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합시다. 안구가 내일 보자.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엄마! 내 자전거는? 우리 안국이 4발 자전거 가져왔지? 자, 그럼 안전모부터 쓸까? 이거 하면 답답한데. 넘어지면 어쩌려고? 알았어. 끝. 와. 출발. 나도 출발. 룰루루. 안구가 위험해. 레이저 빔. 안구가 큰일 날 뻔했어. 빨간불이었잖아. 조심해야지. 그리고 횡단보도에선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가자. 초록불이잖아. 그냥 빨리 갈래. 안구가! 얘들아, 괜찮니? 미안해. 갑자기 멈출 수가 없었어. 안구가 조심했어야지. 미안. 횡단보도에선 이렇게 안전지킴이 체키가 알려줄게.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걸어가야 해. 왜? 횡단보도는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자전거와 보행에 대한 교통안전 표지를 알고 있으면 안전에 도움이 돼. 하나씩 살펴볼까? 이건 자전거 전용 도로 표시. 여기선 자전거를 타도 된다는 뜻이야. 하지만 이렇게 빨간색 표시일 땐 자전거를 타면 안 돼. 자, 이건 뭘까? 이거 나 알아. 길 건너도 된다는 횡단보도 표시야. 딩동댕. 그럼 이건? 이건 가면 안 된다는 것 같아. 맞아. 이건 보행자 보행금지 표시야. 이건 아까 자전거 통행금지 표시랑 비슷한데? 맞아. 이건 자전거 횡단 표지판이야. 이 표지판이 있는 곳에는 자전거만 다니는 횡단도가 따로 있어서 타고 건너갈 수 있어. 아하. 이건 엄마 손을 잡고 길을 건너는 그림이네? 맞아. 걸어다니는 보행자들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뜻이야. 이건 정지, 영어로 스탑. 이건 위험, 공사 중이라는 표시야. 이 표시가 있으면 꼭 멈춰야 해. 이제 알 것 같아. 파란색 표지판은 가도 된다는 거고, 빨간색 표지판은 위험하다는 뜻이야.
이제 꼭 조심히 다닐게. 좋았어. 이제 다시 가볼까? 좋아. 그런데 저기를 봐봐. 여긴 보행자 전용 도로야. 우리 자전거 타도 되는 곳으로 가자. 좋아. 자, 출발. 야. 아빠, 엄마는요? 엄마는 일 끝나면 바로 오신대. 저기 버스 온다. 타자. 야, 버스다, 버스! 아, 뚜루루, 뚜두뚜두, 뚜두. 안구가 네? 여기는 노약자석, 교통약자들을 위한 자리란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이나 임산부,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어린아이와 함께 타는 부모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라는 뜻에서 마련해 둔 거야. 아유, 몰랐어요. 아유, 그것도 몰랐니? 노란색 의자는 비워두는 거야. 알겠니? 내가 좋아하는 분홍색 의자다. 주희야, 이리 와서 아빠 옆에 앉자. 왜요? 거긴 뱃속에 아기가 있는 엄마들이 앉는 임산부 배려석이야. 뭐요? 누나도 몰랐네 뭐. 그냥 서서 갈래요. 거기는 잠시만요. 문 열어드릴게요. 저기.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희야, 여기는 장애인석이야.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양보해줘서 고마워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네, 꼬마 아가씨가 양보해줘서 괜찮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괜찮아, 주희야. 넌 몰랐었잖아. 내가 교통약자 안전에 대해 이야기해줄게.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는 일반석과 교통약자 배려석이 나뉘어져 있어. 교통약자란 장애인이나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를 말해. 교통약자는 10명 중에 3명 정도 있어서 따로 교통약자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저상버스는 휠체어로 이동하거나 걷기가 불편한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게 제작된 특별버스지. 지하철에도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있어. 장애인 배려석에는 버스처럼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뒀어. 그리고 임산부 배려석은 특별히 분홍색으로 표시해두었지. 그렇다면 이게 뭐지? 여기는 임산부를 위한 자리예요. 그래. 여기예요, 여기. 여기 앉으세요. 아유, 고마워. 누나 최고. 와. 다양한 문화를 즐기기 위해 가족 단위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는 요즘. 해외 여행 경험이 적은 아이들의 경우 비행기 탑승 중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행기 기내 안전수칙 지키기. 비행기에 탑승하면 지정된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세요. 승무원이 알려주는 구명장치 사용법과 비상구의 위치를 잘 듣고 기억하세요. 비행기 이착륙 시 또는 비행기가 흔들릴 때는 일어나지 말고 안전벨트를 매고 자리에 앉으세요. 비행기 안에서는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변경하고 무선 조정 장난감과 같은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전자기기는 사용하지 마세요. 기내에서 음료수나 음식을 먹을 때는 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려 쏟을 수 있으니 자리에 앉아 음식을 테이블에 놓고 먹도록 하세요. 특히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에는 더욱 조심하세요. 비행기가 착륙하면 안전벨트 착용 표시등이 꺼지고 기내에 불이 켜질 때까지 안전벨트를 풀지 마세요.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가장 가까운 비상구로 대피하세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신속히 착용하세요. 마스크를 보호자가 씌워줄 경우 보호자가 먼저 착용하고 아이에게 착용해 주세요. 비상 탈출 시에는 소지품을 버리고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비행기 탑승 시 안전수칙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비행기에 타면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구명장치 사용법과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세요. 비행기 이착륙 시 또는 비행기가 흔들릴 때는 절대 일어나지 마세요. 비행기 내에서는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음식이나 음료수는 쏟지 않도록 자리에 앉아서 드세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소지품을 버리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가장 가까운 비상구로 대피하세요. 안전한 여행은 올바른 비행기 이용 안전수칙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여기에 숨자. 룽룽. 깜짝이야.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잡으러 갈 거야. 아이 깜짝이야. 너희들 위험하게 여기서 뛰어다니면 어떡하니? 부딪힐 뻔했어. 여기는 주차장이라 자동차들이 자주 들어가고 나오는 곳이라서 이 근처에서 노는 건 위험해. 이곳을 지날 때는 자동차가 오는지 먼저 확인하고 천천히 지나가야 해. 조심할게. 내가 더 빠르지. 내가 이길 거야. 위험해. 깜짝이야. 여기서 위험하게 놀면 어떡하니? 사고가 날 뻔했잖아. 아파트 단지는 놀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 아파트에는 커다란 차부터 작은 차, 빨리 달리는 차까지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야. 이런 곳에서 스케이트를 타거나 뛰어다니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어. 그리고 차가 멈춰 있어도 언제 출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처에서 노는 건 위험해. 너희가 자동차의 앞, 뒤, 그리고 앞쪽 양옆과 양옆의 가운데 부분에 있으면 운전하는 사람은 너희를 볼 수 없어. 만약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출발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나겠지. 그러니까 멈춰있는 자동차들 사이에서 노는 건 위험해. 그리고 작은 차뿐만 아니라 큰 버스나 트럭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이 있으니 근처에서 놀지 말아야 해. 그럼 우리는 어디서 놀아? 부모님과 함께 공원이나 놀이터 같이 자동차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놀면 되지. 얘들아, 우리 저기 놀이터 가서 놀자. 좋아. 우리 어디로 놀러 갈까? 와, 유명한 경찰차다. 얘들아, 위험해. 아니야, 경찰차는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안전해. 얘들아, 경찰차나 소방차, 구급차들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기는 하지만 위험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속도를 빨리 내서 달리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위험해. 아하,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는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피해주자. 그래. 얘들아, 괜찮니? 자동차가 너무 빨라. 조심해야지.
아파트 단지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과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함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돼. 아파트 단지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길을 건널 때는 꼭 손을 들고 차랑 멀리 떨어져 있는 쪽으로 길을 건너는 거 알지? 당연하지. 인라인 스케이트, 킥보드를 타면 안 돼요. 자동차 주변에서 놀면 안 돼요. 우리 모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안전하게 행동해요.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 보면 차량의 접근을 알아채지 못하게 되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무단 횡단을 하다 벌어지는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특히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시야가 좁고 위험을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빠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위험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데요. 어린이의 경우 충동적인 경향으로 언제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주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가장 먼저 사람이 다니는 도로,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 횡단보도 등의 도로의 개념을 알아야 하며 길을 건널 때 갑자기 뛰는 행동은 달려오는 자동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행을 위해 보호자의 손을 잡고 걸어야 하며 주변에 있는 간판, 맨홀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어린이는 자신이 운전자를 보면 운전자도 자신을 볼 것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차가 멈춘다고 생각하지만 운전자가 미처 어린이를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길을 건널 땐 자동차가 멈췄는지 확인한 다음 손을 들고 건넙니다. 같은 예로 자동차의 근처에서 노는 것 역시 사고 발생 확률이 높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야간에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을 경우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으므로 야간에는 밝은 색의 옷을 입고 보행합니다. 자가용에 탑승할 땐 절대 앞자리에 앉지 않으며 연령대에 맞는 카시트를 장착하여 운행합니다. 이 밖에도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행속도 30km 이내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고 어린이를 인지 못한 사고가 잦으므로 어린이는 항상 주의하여 걷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등교 시간보다는 하교 시간인 2시 이후 시간대에 사고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육교사, 보호자 등 하교 동행 지도가 필요합니다. 아차하는 순간 벌어질 수 있는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보행 안전을 위해 어린이와 보호자 모두 보행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